사랑과 배신의 그림자. 저는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운명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저만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네요. 복도엔 형광등만 웅웅거리고 있었고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여자분이 한 분 서 계시더라고요.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피곤한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왠지 아름다워 보였어요. 퇴근 늦으시네요? 저도 이제 막 끝났어요. 수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상했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이런 식이에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평소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는 성격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편안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는 마케팅 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저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게 신기했죠. 그럼 내일 또 뵐 수 있겠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두근거렸어요. 집에 가는 길 내내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야근을 일부러 했어요. 수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어요. 또 뵈네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수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혹시 제가 일부러 늦게 남는다는 걸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날 우리는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수진이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더라고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저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웠는데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네요. 수진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때로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때로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대화도 잘 통했고 취미도 비슷했어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있었죠. 주말이 되면 영화관에 가서 최신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오빠, 이 영화 어때요? 재미있죠? 수진이가 팝콘을 먹으며 물어봤어요. 영화보다 옆에 앉은 그의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지만 그런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는 더욱 깊어졌어요. 수진이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언니와 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수진이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죠. 힘들었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오빠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람을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첫 여행도 다녀왔어요. 강릉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바다를 보며 걷는 수진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나 오빠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 해변을 걸으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기대돼. 오빠와 함께할 내일이 궁금하거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평범하게만 살아온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오빠,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당연하죠. 저도 수진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고백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귀자고 말이에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죠. 연애 초기의 그 설렘과 달콤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수진이 생각이 났고 하루 종일 그와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습니다. 교제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진 거예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승진도 했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가면서 월급도 인상됐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결혼을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수진아, 우리 결혼 얘기해볼까? 수진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너무 성급했나 싶어 걱정됐죠. 정말요? 진심이세요? 네, 정말이에요. 수진이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오빠,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이 행복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집을 알아봤어요. 신혼집으로 쓸만한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건 정말 즐거웠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오빠, 여기 어때요? 햇빛도 잘 들고 교통도 편리해 보여요. 좋네요. 우리가 여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군요. 집을 보며 상상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주방에서 수진이가 요리하는 모습을 떠올렸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말이에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 경비, 집 보증금까지 생각하니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야근 수당도 더 받고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었거든요.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준비해도 돼요. 괜찮아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행복이었어요. 미래의 아내가 될 수진이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어요. 제 부모님은 수진이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예의 바르고 착하다면서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시기도 했죠. 수진이의 언니도 만났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언니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수진이를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결혼 날짜도 정했고 예식장 예약도 마쳤습니다. 청첩장까지 주문한 상태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지 몇 달 후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인 사이에 그런 일은 흔히 있는 거라고 말이죠. 가장 먼저 느낀 건 전화 통화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바로 받았는데 점점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어요. 회의 중이거나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못 받았어. 괜찮아요. 바쁘신데 죄송해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이도 직장인이니까 바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주말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만나는 게 당연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생겼어요. 오빠, 미안해. 언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 그럼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니야, 괜찮아. 다음 주에 만나자. 처음엔 정말 가족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와 둘이 살고 있으니까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가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런 일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생기더라고요. 너무 자주 약속이 취소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 돼.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해. 친구 결혼식이 갑자기 잡혔어. 핑계들이 점점 다양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거겠죠.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괜한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 답장도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몇 분 안에 답이 왔는데 점점 답장이 늦어지더라고요. 심지어 하루 종일 답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어제 메시지 못 봤어요? 답장이 안 와서 걱정했어요. 아, 미안해. 휴대폰을 못 봤어.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둘러댔습니다. 표정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행동했죠. 함께 있을 때도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만큼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고 가끔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대답이 늦거나 엉뚱한 답을 할 때가 있었어요. 수진아, 괜찮아요? 요즘 뭔가 피곤해 보여요. 응?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래. 하지만 수진이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자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잖아요. 조금 더 이해해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그 직감을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불안한 상황이 몇 주 더 지속되던 어느 날, 제 친구 지훈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어디야?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나야겠어. 왜?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일단 만나자. 지훈이는 제 대학 동기로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평소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날은 진짜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훈이의 표정은 정말 어두웠어요. 평소와 달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주저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해봐.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지훈이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강남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더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응. 확실해. 분명히 수진이었어. 그 남자와 정말 친밀해 보였다고. 손을 잡고 있었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지훈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야,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다른 사람을 수진이로 착각했을 거라고 말이죠.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확실히 봤는데 분명히 수진이야. 그 독특한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목소리도 들었거든. 지훈이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착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정말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다음 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뭐 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수진아, 어제 뭐 했어요? 어제? 그냥 집에 있었어.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지훈이 말로는 강남 레스토랑에 있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와 함께 있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보게 됐던 거죠. 하지만 그 메시지 내용을 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 주에 또 보자. 발신자는 남자 이름이었어요. 제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진이가 답장을 보낸 기록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로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른 남자가 보낸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누구와 만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죠. 점심시간에도 식은 밥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약혼자를 의심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었거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퇴근 후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오늘 시간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황이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좋다고 했을 텐데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시간 괜찮죠? 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평소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해가 져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만 둘 사이의 거리가 전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날 봤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아, 내가 뭔가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수진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의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최근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그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대답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당당하게 아니라고 했을 테니까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주세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무서웠어요.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랜 침묵 끝에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정리가 안 됐어요. 수진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이요? 몇 달? 아니, 반년 정도 돼요. 반년이라고요.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동안 수진이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어요. 이런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배신감,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뭐였어요? 오빠도 좋아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뭐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좋아한다면서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잠깐만요. 얘기 좀 더 해요.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결혼은 취소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남자가 되어 울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수진이와 헤어진 후 며칠간 저는 회사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니 더욱 비참해졌죠. 하지만 저는 더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한 말이 전부일까요? 혹시 더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궁금증이 먼저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괜찮아? 얼굴이 완전 말이 아니네. 지훈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 모습이 정말 심각해 보였나 봐요. 수진이랑 헤어졌어. 진짜? 뭔가 있었구나. 내가 본 게 맞았네. 지훈이는 안타까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표정도 지었어요. 친구로서 저를 걱정해줬던 거죠. 혹시 그 남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왜? 괜히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알아야겠어.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지훈이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제가 계속 부탁하니까 도와주기로 했어요. 친구들을 동원해서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지훈이가 조사해서 알려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남자는 수진이와 대학교 동기였어요.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온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수진이가 저와 만나기 전부터 그 남자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뭐라고? 그럼 나는 뭐였던 거야? 그게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지훈이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가 그 남자와 결혼 얘기도 하고 있었대. 너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저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시에 다른 남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수진이는 두 남자 중에서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저 그의 보험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경제적 능력, 직장 안정성, 미래 전망 등등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려고 했던 거죠. 그동안 저에게 했던 모든 달콤한 말들이 거짓이었어요. 나 오빠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모든 말들이 계산된 연기였다니요.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순진하게 믿고만 있었던 제 자신이 한심해졌어요.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수진이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화장기도 없는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작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 사람과는 정리했어요. 오빠하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마도 그 남자에게 버림받았거나 제가 더 나은 조건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어요. 수진 씨,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오빠, 저는 당신의 보험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만나지 맙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릴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 준비로 모아둔 돈, 예약해둔 예식장, 신혼집 계약. 모든 게 의미를 잃었습니다. 꿈꿔왔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평생 이렇게 많이 마신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배신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괴롭고 밥 먹는 것도 억지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수진이와의 기억은 여전히 아팠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그 시절이 생각나긴 했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는 친구들의 조언도 있었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번 크게 다쳤으니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거든요.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두려웠어요. 대신 저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 웃음을 되찾게 됐죠. 그런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홍대에 쇼핑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새 옷도 사고 기분 전환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몇 달 만에 느끼는 평온한 주말이었어요. 날씨도 좋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예전 수진이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다가 앞서가는 커플을 봤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걷고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질투가 났겠지만 이제는 그냥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뒷모습이 왠지 익숙해 보였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수진이와 비슷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몇 걸음 더 가서 그들을 제대로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수진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제 가장 친한 친구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제 대학 동기였어요. 군대도 같이 갔다 왔고 취업할 때도 서로 응원해줬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수진이와 사귄다고 했을 때 축하해주기도 했고 결혼 발표를 했을 때도 진심으로 기뻐해줬던 친구였어요. 심지어 수진이와 헤어졌을 때도 위로해줬습니다. 술도 같이 마시면서 괜찮을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말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야, 너무 상처받지 마. 그런 여자 만났던 게 다행이야. 맞아,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지. 그런 말들을 해주면서 저를 달래줬던 친구가 바로 민수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귄 연인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건 아닐까요? 민수가 저와 수진이를 소개해줬던 건 아니었지만 분명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민수 얘기를 했던 것, 민수가 수진이에 대해 묘하게 관심을 보였던 것, 그리고 제가 수진이와 헤어진 후 민수가 너무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민수야, 그 여자가 어떤 남자랑 바람 폈는지 알아? 몰라.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이미 끝난 일인데. 그때 민수가 은근히 화제를 돌렸던 것도 이상했어요. 보통이라면 친구로서 더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말이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민수와 수진이는 저보다 먼저 알고 지낸 사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를 이용했던 거죠. 제가 수진이와 사귀는 동안 민수는 제 연애 상담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모든 정보를 수집했을 거예요. 제가 언제 프로포즈할 건지,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지, 결혼 계획은 어떤지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수진이가 저를 버리고 민수에게 가도록 계획했던 거예요. 저는 그저 그들 계획의 들러리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짜여진 연극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덮쳤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도, 우정도 모든 게 가짜였던 거니까요. 저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정이 무엇인지 말이죠. 아직도 가끔 그 장면이 떠올라요. 행복해 보이던 그들의 모습이 말이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언젠가는 끝날 계산된 관계일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저 자신을 믿고 진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날의 충격이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거든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도 우정도 모두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도 있어요. 진짜 소중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말이에요.